미디어 탈곡기 84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입니다. 김나래입니다. 너무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기사를 읽으면서. 아무튼 어제 주말에 6월 7일 네, 기사를 읽기 전과 기사를 접하고 난 이후에 삶이 바뀐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또 애도를 하고 계시겠지만은 마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 집 소장께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어찌됐든 간에 보도살인이라는 말도 있고 너희들이 한 것은 살인이었다 이런 말들도 사람들이 많이 하시던데요. 네, 일단 정의기억연대가 이제 부고를 전하면서 너무 과열된 무분별한 취재 경쟁에 의한 인권 침해를 중단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네. 네. 자, 정의연에서는요, 뭐라고 했냐면요. 고인께서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쉼터 평화의 우리 집 일을 도맡아왔다. 고인은 개인의 삶은 뒤로 한 채 할머니들의 건강과 안위를 우선시하며 늘 함께 지내왔다. 기쁜 날에는 할머니들과 함께 웃고 슬픈 날에는 할머니들을 위로하며 그렇게 할머니들의 동지이자 벗으로 그리고 딸처럼 16년을 살아왔다. 고인은 최근 정의연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특히 검찰의 급작스러운 평화의 우리 집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다며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호소하셨다. 무엇보다 언론의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쏟아지는 전화와 초인종 벨소리, 카메라 사례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다. 항상 밝게 웃으시던 고인은 쉼터 밖을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셨다. 유족들과 주변인들, 정의연과 쉼터 평화의 우리 집, 고인의 자택 등을 향한 인권 침해적인 무분별한 취재 경쟁을 중단해달라. 고인의 명예를 위해 부디 카메라와 펜을 내려놓고 고인의 삶을 차분히 되돌아봐달라.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이 마포 쉼터에 대한 언론사의 과도한 취재에 대해서 굉장히 고충을 토로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미디어 오늘이 6월 7일자 그 고인과 평소에 위안부 할머니 취재로 알고 지내던 기자로부터 이 고인께서 그동안 어떤 힘든 점을 토로하셨는지 그 기자로부터 전해 듣고 쓴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자에 따르면 마포 쉼터 소장님께서는 일주일 전부터 서너 차례 전화를 해서 언론사 취재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토로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할머니와 같이 있는데 낮이고 밤이고 밤새 초인종을 눌러대고 문을 쾅쾅 두드리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하고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감시당하는 느낌이라 힘드네요라고 토로를 하셨고, 지난달 21일 검찰이 쉼터를 압수수색한 다음에는 더욱 언론사에게 노출이 된 게 더 심해서 고통이 심했다고 합니다. 고인께서는 원래 기자들이 이러는 거냐, 많은 매체에 카메라 기자들이 와 있는 것 같다, 맞은편 건물에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마치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이 기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굉장히 본인도 기자로서 자책을 하고 계시대요. 이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계신 곳인데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기자들이 괴롭히고 심적으로 많이 힘드셔서 소장님께서 전화한 것이었는데 내가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 제가 동료 기자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 인권 침해하면서 취재하면 안 된다고 말리기라도 했어야 했다라고 자책했습니다. 예, 지금 마포 쉼터에 사실 압수수색이 됐을 때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사실 압박감을 상당히 느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뜻 말씀드렸지만은 마포 쉼터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에, 그러니까 자료 제출에 협조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압수수색을 강행해서 굉장히 소장께서 힘들어하셨다. 왜냐하면 거기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사실 이 검찰의 압수수색, 마포 쉼터 압수수색 때도 이 고인께서 굉장히 압박을 받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걸 사실 저희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압수수색을 강행했던 측면이 있어서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미디어 오늘의 전원을 전달한 이 기자께서도 이렇게 말했대요. 압수수색 당일에 고인께서 전화를 했고 고인께서 압수수색 왔네요. 길원옥 할머니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면 놀라시는데 걱정입니다. 라고 고인께서 말했던 게 똑똑히 기억난다. 이렇게 이 기자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그 길원옥 할머니 계시는 기거하시는 그 쉼터에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사실 뭘 더 그렇게 취재했어야 하나. 지금 제가 지금 읽어드린 기사에도 살짝 나옵니다만은 특히 그 방송사 카메라 기자뿐만 아니고 사진 기자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 건너편 건물 옥상에 상주를 했대요. 건너편 옥상 건물에 상주를 하면서 옥상에서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사실 그건 취재가 아니고 감시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힘드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보이니까 이렇게 건너편 옥상에 이렇게 진치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게 굉장히 힘드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이제 부고를 전하던 이나영 이사장도 그거부터 요청을 했대요. 건너편 옥상에 계신 기자분들 내려와 달라. 네. 쉼터에 도대체 그렇게 취재할 게 뭐 있느냐. 근데 이제 그런 사진이 하나 안 그래도 찍혀서 그 옥상에서 찍었는데 그 집 전체가 다 보이고 마당이 보이고 문 밖에 현관 앞에, 그러니까 현관이 아니고 대문 앞에서 죽치고 또 있는 많은 기자들이 보이는 그런 전경샷이 있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진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참 미쳤어 이런 생각과 저는 이 소장님이 진짜 자기 삶의 거의 전부를 바쳐서 2004년부터 일하셨다 그러고 할머니를 보셨는데 그 할머니가 아직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게 너무 정말 멘탈이 정말 굉장히 약하셨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도저히 견딜 수 없었구나. 네. 왜냐하면 할머니를 모셔야지 되는 사람인데 이 마당에 나가지 못하는 게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산책하는 거 좋아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자꾸 어르신은 모시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집안에서라도. 근데 그렇게 계속 감시를 하니까 사실상 범죄자 취급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윤미향 의원 보도 사태 초기부터 저희가 말씀드렸죠. 이거 지금 낌새가 이거 신상털이로 간다. 네. 신상털이로 가는 낌새가 보여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진짜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정말 안타깝고요. 저희가 나쁜 보도들 좀 봅시다. 진짜 이러지 않길 바랬습니다. 네. 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제 부고가 전해진 이후에 설마 했는데 또 이 소장님의 죽음을 이용하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보도도 나쁘지만 저는 댓글 좀 제발 여러분 아무리 좀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전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분에 대한 예의를 정말 갖춰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댓글을 쓰게 하는 기사 자체도 지금 심각하고요. 그런 기사가 뜰 때마다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 그 악플 있잖아요. 그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누가 꼭 내가 그게 범죄다 아니다 이런 말 안 할게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아시고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일단 조선일보 보도 좀 볼게요. 윤미향 숨진 소장 계좌로 위안부 할머니 조의금 걷었다. 이게 제목입니다. 안영 기자가 쓴 거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걸 왜 썼을까요? 자, 6일 그 손 소장 개인 계좌를 위안부 할머니 조의금 모금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윤 의원이 과거 손 씨에게 급여로 80만 원을 줬던 내용도 윤 의원의 과거 페이스북에서 드러났다라고 굉장히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역시 옛날 페이스북 뒤진 겁니다. 윤미향 의원. 지금 고인이 돌아가셨는데 윤미향 의원이 개인 SNS에 고인에 대해서 썼는지 안 썼는지 찾았다는 얘기죠. 예. 윤 의원은 2017년 4월에 위안부 피해자 이순덕 할머니가 별세하셨을 때 페이스북에 소장 개인 계좌를 조의금 계좌라고 공개하면서 돈을 걷었다. 이 글은 손 씨 사망 소식이 전해진 7일 오후에 삭제돼 있었다라고 이제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고요.
미디어몽고도 당시 손씨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후원한 돈은 전액 장례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라고 적기도 했다. 이 한마디로 이건 사실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미디어몽고의 트윗까지 얘기를 한 거죠. 윤 의원 외에 개인 계좌로 피해자 장례 비용을 거둔 정의원 인사는 손씨가 유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하는 이유는 마치 여태까지 우리가 윤미향 의원이 개인 계좌로 그 조의금을 모았던 것이 마치 착복이나 횡령이나 된 것처럼 말을 했잖아요. 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이 손 소장님이 고인까지 엮어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라고 네.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페이스북글 2019년 페이스북글 하나를 가져와서 이 윤미향 의원 그 2019년 1월 페이스북글에 그 소장님에 대해서 쓰면서 첫 만남에 이 사람이다 싶었다 이런 이제 만남에 대한 얘기를 쓰시다가 급여를 80만 원밖에 못 드린다 하였는데도 좋은 일이 함께 하는 일인데 괜찮다고 하면서 우리가 만나겠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 글도 이제 통째로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월급도 80만 원밖에 안 줬다고 스스로 밝혔다. 뭐 이런 식의 기사입니다. 근데 이게 조선일보 다른 기사를 보니까 이게 전날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이 옛날에 썼던 글을 이렇게 회고해가지고 다시 올리는 거 있죠. 네. 자기가 쓴 네네. 글을 자기가 공유하는 거. 그거를 공유한 기사예요. 지금 말하는 맞아요. 이 기사가. 80만 원? 네, 이거를 윤미향 의원이 올렸었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윤 의원이 이런 글을 올릴 때는 이 분에 대한 그 감사함과 고마움, 힘내세요.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올렸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겠죠. 여기 보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만나서, 손 소장님을 어떻게 만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다 예전에 적었던 글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네. 다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 글을 보고 지금 조선일보가 악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무엇을 악용하는지 보면은요. 일단은 월급을 너무 적게 줬다. 그래서 이것이 착취다. 라는 식의 느낌이 들게 또 이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쉼터 전담 활동가를 찾았는데 쉼터에서 기거도 해야 하니 거의 온 삶을 다 갖고 오는 조건인 것이니 그렇게 온 삶을 다 걸 사람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 급여는 80만 원밖에 못 드린다고 했는데도 이리도 좋은 일에 함께하는 일인데 괜찮다 해서 만나게 됐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번 악용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여러 번 있는데요.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일은 아니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괴로움의 시작이고 연속이다. 할머니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할머니들 저녁 식사 챙겨드린 후 잠시 골목 식당에 함께 앉아 소주 한 잔 기울이며 같이 엉엉 울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다 주절 적어가지고요. 일부러 쓰는 거예요. 지금 예, 조선일보가. 뭔가 사람들이 댓글을 달게 하는 거예요. 뭔가 윤미향 의원이 할머니를 욕했다. 할머니를 욕했다. 그리고 또는 뭐 쉼터 소장을 괴롭혔다. 착취했다. 뭐 아무튼 이렇게 이런 거를 윤미향 의원이 스스로 SNS에 썼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근데 사실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니잖아요. 네. 전혀 아닌데 지금 그런 식으로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네. 이 고인과 윤미향 의원의 이 인연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고인은 말이 없는데. 조의금 걷었다는 아까 그 기사도 제가 읽어드린 기사를 보면요. 아까 대표님께서 거의 다 읽어드렸지만 그래서 뭘 잘못했다는 건지 기사가 없어요. 뭘 잘못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뭘 잘했다는 것인지.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댓글이 다 달리면서 굉장히 악용이 되니까. 조의금 윤미향 의원이 개인 계좌로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 받았다고 이미 의혹 보도가 한번 나왔었죠. 그 착복인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 자세히 그게 왜 어느 부분이 소명이 됐고 해명이 되는지는 여기서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의혹에 이미 한 번 더러워진 그 의혹에 고인을 이용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괜히 그냥 끌어다 쓰는 거예요. 진짜 착잡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곳에 있어서 과연 우리 언론이 아무 책임이 없느냐. 아무 책임이 없는 수준이 아니에요. 언론의 책임이 정말 크다는 걸. 근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고인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런 기사 쓰는 거 보면
갈 길이 멉니다. 진짜 너무 지겹네요. 너무 힘들어서. 일단, 이런 그 페이스북 글, 옛날 글, 사실은 이렇게 악용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분의 선의를 생각해서, 막 생일 파티 해준 거, 막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이 있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사실 할머니 모시는 일이 힘들죠. 아무리 뭐 위대한 할머니고 어떤 분이야 하더라도 내 친연 엄마여도 할머니를 모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시다 보면 서운한 것도 있고 잘하려고 하는데도 잘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이런 일이 있었겠죠. 힘들고 사표를 3번을 쓰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 손 소장님도 다시는 윤 대표 괴롭히지 않고 이제 내가 사표 얘기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울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저는 다른 활동가도 활동가지만은 이렇게 할머니를 직접 모시고 살던 이런 네. 분에 대해서 이렇게 큰 상처를 우리 사회가 줬다는 게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쵸. 그 마포 쉼터 진짜 좋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그 김복동을 저도 어제 다시 봤거든요. 그 영화 김복동에 굉장히 자주 나오세요.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옆에서 보이고 네. 할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하는 내용들, 할머니 뜻을 잘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너무 성심성의껏 할머니가 그러거든. 아침 6시가 되면 소장이 올라오지 죽었나 살았나 보려고 그렇게 그냥 계속 그 옆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정말 우리가 잘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장이죠. 시민장으로 추도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내일이라는 거는 확실한데 지금은 일단은 아직 몇 시인지는 저희도 잘 모르는 네. 상황이라 내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전화 받았는데요. 여성인권 평화시민장이라는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 많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민원연 회원 여러분 조의를 좀 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지만 제가 저번에 우리 정의기억연대 또 윤미향 이 위안부 문제 관련 보도 시작될 때 이 사태 시작될 때 힘내고 같이 싸워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진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지금 소장님 돌아가시고 이런 기사 쓰는 게 지금 우리 언론이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제는 진짜 싸우는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보도, 왜곡된 보도와 싸운다 이런 개념을 넘어섰어요. 이제는 진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진짜 다 모르겠고 이건 잘못된 것 같다. 고인이 이렇게 취재에 힘들어 하다가 돌아가셨다?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취재 때문에 힘들어 하셨다 그러는데. 이제는 진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내일 추도식에도 꼭 못 오시더라도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제가 다른 거는 내일 방송으로 하고요. 네. 오늘은 그냥 이 소장님 돌아가신 이야기 마무리하고. 자, 그러면 저희 844회 댓글, 유튜브 댓글 좀 네. 읽겠습니다. 저희가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왜냐면 이제 걱정을 시켜드린 것 같아요. 그죠? 조선일보 취재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연에 들어왔던 취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댓글이 좀 많이 달고 영상 조회수도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감자최고님. 질문자인 조선일보의 수준에 비해서 너무 친절하고 수준 높은 답변인 것 같네요. 하지만 분명 민원연의 이 답변은 이해 못하리라 사료되지만 이해 못하면 지네 수준 모르고 이해 못한다고 지랄할 거고 욕하게 되네. 삐 처리해주세요. 네, 이렇게 자세히 답해주면 그중에 말꼬리 잡아 또 뭐 할 거고 스피커분들을 공격하겠다는 질문의 의도가 보이는 부분도 있네요. 참 또 생각이 들지만 역시 사라져야 할 것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또 다른 건이네요. 저런 것들하고 놀아주시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하셨습니다. 저희가 놀아줬다기보다는요. 예. 안다미로님. 민원연 건들지 마라. 진짜 신작 소설 쓰는 거 소스 받아갔으면 팩트에 근거해라. 뇌피셜로 소설 쓸 거면 기자하지 말고 소설가 하라고. 질문이 뭔가를 노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정도는 나도 뭘 노리는지 예상할 수 있다. 질문도 똑바로 해라.
아니 그냥 제발 폐가 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 오늘 참 더 착잡하네요. 이런 댓글을 읽고 있으니까. 네. 마리07H님. 조선일보는 자유연맹이나 엄마부대와 같은 단체들도 민원연과 똑같은 수준의 질문도 하고 답변도 꼭 받아서 보도해라. 근데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아요. 왜 민원을 자꾸 건드냐. 그럼 진짜 보수단체, 시민단체에도 예. 이렇게 똑같이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셜리킨님께서는 요즘 NPO들은 민원연의 조중동 취재 방식을 적극 벤치마킹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취재 응대에 답하기보다는 메일이나 녹음 등 공식 기록을 다 남겨서 조중동의 기사가 왜곡되었을 경우 적극 반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네, 김홍균님께서는 의사협회와 보수단체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일종의 꼬투리 잡기인 것 같다. 조선일보와 사주들 관련된 것도 같이 털죠. 라고. 하셨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죠. 조선일보 덕에 민원연이 일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걸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민원연 응원합니다. 버 H님, 전 진행자 바꾸는 거 싫어요. 지금의 진행자 두 분의 진심, 케미, 그리고 귀염귀염 너무 좋은데요. 야, 나래님의 적절한 양념 목소리까지 날마다 유튜브 열 때마다 제일 위에 올라와 있었던 반가운 민원연 탈곡기 화이팅! 하셨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진행자 바꾼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희 저번에 한 이제 댓글로 더 민원연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외부에서 유명한 인기 있는 사람? 사람 데려와라. 김야옥님은 가짜뉴스, 혜태 불화살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KBS 유튜브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옥유정 기자가 처음에 등장할 때 자기소개하는 멘트인데 맞아요. 옥유정 그래요? 기자님. 네. 옥유정 기자님 팩트체크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고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는지 그때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너무 열심히 보시는 거 제가 그 아니에요? 애청자입니다. 우리 KBS 댓글을 읽어주는 네. 기자들 재밌어요. 많이 그 봐주세요. 방송. 좋은 방송입니다. 예. 그 방송이 재밌어요.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의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원연과 비슷한 비평을 해주는 진짜 여담되는 아주 소중한 채널입니다. 또 거기가.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너무 힘드네요. 힘내고 다음 방송을 하기 위해서 너무 힘드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